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시킨 사안을 다뤘습니다. 당시 추미애가 들고 왔던 근거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들이었는지 말씀드렸죠. 그 이후로 뉴스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대부분 법무부가 그 짓을 하기 위해 어떻게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일을 진행했는지 밝힌 기사들이었습니다. 뉴스 하나하나 살펴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시간 순서대로 요약해보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장일치로요.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직무배제가 부당하니 정지시켜달라는 윤석열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하죠. 두 결론 모두 이유는 같습니다.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으니까요. 징계와 직무배제의 대상인 윤석열 총장에게 그 사유를 알리지도 않았고 소명의 기회를 준 적도 없다는 거죠. 지금 무려 검찰총장 징계하겠다는 사람들이 모든 일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진행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직무배제나 징계 대상이 어디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말단 공무원이어도 이것보다는 더 숙고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게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냐? 이렇게 절차 개무시해가면서 진행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왜? 처음부터 그 징계 청구 사유라고 한 것들이 근거나 실체가 전혀 없는 것들이니까. 징계 청구 사유가 왜 말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 분들은 지난주 영상을 먼저 보고 와주세요. 자, 그런데 절차상 하자가 이것 외에도 엄청 많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세 가지만 얘기해보죠. 첫째, 감찰보다 징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감찰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하는 게 순서죠. 그런데 감찰 결과는 관심이 없고 징계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뭘 잘못했다는 의심이 들면 그걸 조사하고 따지는 조직이 바로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입니다. 그런데 감찰 담당관실에서 검사들은 추미애가 윤석열을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사실을 기자들한테 발표할 때까지 그 내용을 몰랐어요. 기자회견 10분 전에 알려줬대요. 이해가 안 되시죠? 직무 배제의 근거가 감찰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정작 감찰을 담당한 검사들은 직무 배제 사실을 몰랐다고요. 심지어 감찰 과정에서 윤석열 직무 배제는 어렵다고 의견을 내는 검사들은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추미애는 감찰위원회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어요. 감찰위는 코로나 때문에 못 열겠다고 연기해놓고 그 사이 징계위를 먼저 열겠다고 한 게 그 증거죠. 징계위원들은 어디 영국 가서 코로나 백신이라도 맞고 왔답니까? 둘째, 보고서를 결론에 맞게 조작했습니다.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서 일하는 이정화 검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른바 판사 성향 문건과 관련해서 윤석열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작성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정화 검사 위에 박은정이라는 감찰 담당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첨부한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죠. 감찰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그 결론에 부합하는 내용만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정화 검사는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가 임의로 삭제되었다는 내부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마자 이정화 검사는 하루 만에 감찰 담당관실 파견이 취소되고 본인이 원래 속해 있던 대전지검으로 복귀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속으로는 썩었어도 겉으로는 점잖은 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딴 것도 필요 없나 봐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폭주하는 모습이죠. 셋째, 보고 라인을 개무시합니다. 이 박은정이라는 감찰 담당관은 감찰을 총괄하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추미애는 이 류혁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감찰관을 건너뛰고 박은정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왔다고 하니까요. 감찰 규정 위반이죠. 윤석열한테 직권 남용 어쩌고 하더니 누가 남용하고 있죠? 그동안 윤석열에게 시비 걸 때 제일 만만한 게 절차 위반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독직 폭행으로 기소된 검사 직무배제시켰더니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난리친 사람이 추미애예요. 유시민은 어떻죠? 한창 조국 사태 시작될 때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했다고 빽빽거리던 사람이죠.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건너뛸 수 있냐면서. 유시민 씨가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실까요? 역시 내로남불 기가 막히게 시전하시겠죠? 네. 어용이니까요. 다음 날인 12월 2일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 이성윤 검사가 등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에만 열을 올리시는 참검사죠. 이분이 갑자기 오전 연가를 냅니다. 윤석열 복귀 소식을 듣고 도저히 속이 쓰려서 출근을 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리고 이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 검사, 2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합니다. 여기서 특히 1차장 검사는 이성윤의 신복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조차 법무부의 전횡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위협하지 말라면서 사표를 낸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기 며칠 전에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부터 4차장까지 모든 차관급 검사들이 이성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검사들부터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성윤 지휘 못 받겠다고 한다고. 이쯤 하면 지검장이라는 사람이 권력의 개나 되는 게 쪽팔린 줄 알고 물러서란 말인데, 이성윤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 개 노릇 몇 달만 더 하면 검찰총장직이 본인 자리가 될 테니까 더 멋진 개가 된단 말입니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합니다. 이틀 전에 법무부 차관이 차장검사들과 똑같은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이틀 만에 새로운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다는 건 기다렸다는 거죠. 이용구라는 변호사가 신임 차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이 사람은 뭐 하다가 튀어나왔냐? 이번 월성 원전 의혹의 중심인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하던 사람이었어요. 검찰이 수사 중인 정권의 비리를 변호하던 사람인데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자리로 간 거라고요. 이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괜찮아 보입니까? 추미애가 윤석열을 급작스럽게 직무정지시킨 시점이 언제입니까? 월성 원전 관련 증거들 모조리 인멸해버린 공무원들 영장 청구할 것 같으니까 금요일 퇴근 시간 다 되어서 기자들 불러 모으고 현 시간부로 직무 배제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윤석열 직무 복귀하자마자 임명된 차관이 원전 비리 핵심 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변호인이라고요. 이 사건만큼은 절대로 검찰이 파헤치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나요? 이용구는 항변합니다. 본인이 원전 사건 재판을 할 것도 아닌데 왜 시비를 거냐고. 이익충돌의 개념은 밥 말아먹었죠.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던 박은정이라는 감찰 담당관이 윤석열 조사한답시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면담했는데 장소가 어디냐? 당시 이용구 변호사 사무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작당 모의의 그림. 그 와중에 윤석열은 법무부에 요청합니다. 곧 열리게 될 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알려달라고. 특정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평소에 나는 윤석열이 너무 싫어요 라든가 이 정권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아요 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윤석열 징계위에 나와선 안 되겠죠. 무슨 근거가 제시되든 공정한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징계위는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인사 3명을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처관과 검사는 아무래도 이해관계에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이 외부 인사 3명을 박은정이나 추미애처럼 결론을 정해놓은 사람들로 임명하면 외부 인사로서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추미애는 징계위원 공개를 거부합니다. 명단을 공개하면 얼마나 편향적인 사람을 앉힐 건지 언론이 금방 알려줄 텐데 이게 두려웠겠죠. 자, 12월 4일 윤석열이 다음 수단을 내놓습니다. 위헌 소송을 냈어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으로 정해놓고 정해진 임기 내에서 함부로 갈아치우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추미애가 윤석열을 해임하자고 징계안을 청구했는데 이걸 심의할 사람들도 추미애가 정해요. 공정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겠죠. 이렇게 되면 어느 법무부 장관이든 마음만 먹으면 검찰총장 갈아치울 수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징계안 청구하고 징계위원도 마음대로 정해서 해임해버리면 사실상 임기 보장이 의미가 없어지죠. 여기서 아주 가소로운 소식이 나옵니다. 윤석열이 법무부로부터 본인의 감찰에 대한 기록을 받아보았다고 해요. 법무부에서 감사하게도 A4 용지 무려 2000여 장을 제공했다는데 이게 대부분이 언론 기사 스크랩이래요. 아니 무슨 일을 이따구로 하죠? 저도 대학 다닐 때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팀으로 과제가 주어져서 팀원들 각자 파트를 나눠서 하자 그랬더니 어떤 놈이 준비해온 발표 자료가 달랑 뉴스 기사 원본이더라고요. 학부생 사이에서도 이런 짓 하면 멍청이 취급받는데 대한민국 법무부 수준이 이 정도인가요? 같은 날 또 재밌는 일이 터지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텔레그램으로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텔레그램, 떳떳하지 못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 대화방의 화면이 기자들 카메라에 찍힙니다. 하필 윤석열의 징계를 논의하는 내용이었어요. 카메라에 담긴 이 대화방의 참여자는 조두현 그리고 이종근 2라고 합니다. 숫자 2. 조두현은 추미애의 정책보좌관인데 이종근은 누구냐? 대검 형사부장이에요. 검찰총장을 보좌해야 할 사람이 법무부 차관이랑 채팅방에서 검찰총장 모란을 국리나하고 있었던 겁니다. 난리가 났겠죠. 보도가 나가고 기자들이 사실 확인차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네요. 그리고 한참 뒤에 나타나서 배터리가 떨어져서 꺼진 거라고 합니다. 요즘도 이런 변명하는 사람이 있네요. 아무튼 다시 나온 이종근이 본인은 이종근 2가 아니랍니다. 그런 채팅방에 들어간 적이 없대요. 이어서 이용구가 나와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종근 2는 이종근이 아니라 박은정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박은정은 앞에서 계속 얘기한 그 박은정이고 그 박은정은
방금 말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부인이에요. 법조계에서는 여성의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남편 이름 2로 저장하는 관습이 있나 보죠. 그런데 기자들이 찍었던 텔레그램 대화 시간은 오후 2시 6분이고 박은정이 텔레그램에 가입한 건 같은 날 오후 2시 57분이라고 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큰일 났다 싶으니 이종근은 일단 핸드폰을 끄고 50분 동안 저 얼탱이 없는 시나리오를 마련한 뒤 박은정에게 텔레그램 가입하라 했겠죠. 자,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엘리트들, 법무부 장차관이든 대검 형사부장이든 감찰 담당관이든 다들 좋은 대학 나와서 사시도 패스하신 분들이죠. 그 이후에도 법조인 출신으로 이름 날리다가 정치권에서 한 자리씩 꿰차고 있거나 앞으로 그럴 사람들인데 알고 보면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인지 보이십니까? 사실 지난주에 이것 말고도 재미있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이 174석을 이용해 단독 처리한 법안이 겨우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라는 소식, 낙곰수 변태들이 지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다는 소식, 이성윤이 열심히 나경원을 수사했지만 기소조차 못했다는 소식, 그리고 재미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대형 뉴스도 하나 터졌죠. 이낙연의 핵심 참모가 검찰 조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천천히 다뤄드리겠습니다.